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생애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아주 극심한 두통을 저희가 벼락두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환자들은 그 두통이 발생한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자기가 어떤 과정 중에 이런 두통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혈관 질환과 그다음에 중환자 신경계 질환 수술적 치료를 맡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그 30일 내에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 질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지주막하 출혈과 그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동맥류는 한 일종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일부 구조물들이 와해가 되면서 혈관벽이 약해지면 그곳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뜻하고요. 뇌동맥류라고도 얘기하고 뇌동맥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위험 인자로는 나이, 그리고 고혈압,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혈관벽이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혈압이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이 혈관벽을 더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후천적인 요인과 외부 영향이 같이 결합되었을 때 동맥류가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종의 과종력 같은 것도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직계가족이 동맥류가 있을 때 그 나머지 직계가족의 한 10% 정도는 동맥류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유전 질환 같이 한 유전자를 전달했을 경우에 그 동맥류가 생기는 이런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여서 유전 질환으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뇌동맥류가 위험한 이유는 파열됐을 경우에 뇌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뇌출혈이 발생하면 머리 안에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그 정상 조직들도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드물지 않게 이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 발생하는 뇌지주막하 출혈이 환자를 위급하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들고 결국 응급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경우에도 동맥류가 크기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주변 뇌 구조물들을 압박하여 뇌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에는 그 위험성이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맥류가 생성되는 것 자체로는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맥류는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게 파열이 되는 경우, 가장 흔한 건 과도한 스트레스, 급격한 운동, 갑자기 혈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게 뇌동맥류가 터진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아직 위험 전 단계, 그 동맥류가 터졌을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해서 이미 응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가 많은데요. 그 외에 증상을 동반하는 뇌동맥류는 한 약 1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이전에 한 2주 이내에 극심한 벼락두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뇌신경을 압박해서 뇌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3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안검하수가 발생하게 되고 또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시야장애나 시력결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영상검사를 통해서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를 저희가 진단을 해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생애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아주 극심한 두통을 저희가 벼락두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환자들은 그 두통이 발생한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자기가 어떤 과정 중에 이런 두통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머리가 우리하기도 하네, 뭐 쪼개질 것 같네, 누가 찌르기도 하네, 뒷목이 뻐근하네, 조이는 듯하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런 표현들의 시발점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두통이고, 보통 이 벼락 두통은 어떤 극심한 정도, 그러니까 두통의 강도죠. 그리고 두통의 발생 시점이 매우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증상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동맥류가 더 자라났다는 뜻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동맥류는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동맥류가 아니라 계속 악화되고 자라나는 동맥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유발한 동맥류는 곧 파열을 시사한다라고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결국 파열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증상 있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단 과정은 일단 이게 응급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심한 두통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응급실에 오시면은 CT를 먼저 찍어 봅니다. 근데 CT를 찍어서 출혈 유무를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정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통이 평소에 많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검진을 통할 경우에는 요즘에 MR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I랑 MRA, 그 외래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MRA라고 하는 A가 이제 혈관을 뜻하는 뜻이어서 MRA를 찍었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동맥류로 의심되는 소견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죠. 그런 무증상의 환자에서 이런 동맥류가 의심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는 보통 이제 CTA나 MRA로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동맥류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된다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장 침습적인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가장 그 정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험 인자 중에 저희가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뭐 나이, 그리고 또 고혈압, 그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선천적인 뇌동맥류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한 40세나 뭐 좀 그 이후부터는 그 뇌혈관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거가 미리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과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직접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뇌동맥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방을 위해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항상 이제 저희가 괄호 안에 이제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적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 치료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뭐 확신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게 아닌 면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경과 관찰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동맥류